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의 역량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제 좀 메인으로 들어갈 텐데, 저희 남구의회 의원 2명을 함께 촬영하다 보니까 남구 이슈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2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지역에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부분들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남구에 있는 특이한 인구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놀랍게도 남구에는 그 어르신 비율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청년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습니다. 좀 많이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 또 특이한 인구 구조로서는 1인 가구가 2023년도 기준 51%까지 이제 육박해 내버린 특이한 지역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구에 대한 이 인구 구조가 1인 가구가 많다는 거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부각되는 중입니다. 특히나 1인 가구 중에서는 국가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 그러니까 연령대를 떠나서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년들까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들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이 문제들을 다 갖고 있는 곳이 남구이고요. 그다음에 그 1인 가구들이 이제 사회활동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모을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짜 독보적으로 혼자서들만 이제 지내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그리고 문제들도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 남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가 선거 캠프가 약간 늦어지게 차려지면서 아쉬웠던 점의 한 개가, 선거 공약 안에서 굉장히 선거 정치 공학적으로만 봤을 때 남구 안에서는 1인 가구 공약만 내도, 왜냐하면 남구 14만 명인데 가구 수 50%가 1인 가구라면 1인 가구는 어쨌든 또 미성년자가 아니거든요. 다투 유권자거든요. 실제로는 한 7만 명 가까이가 유권자가 1인 가구라는 소리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 7만 표 받으면 당선이거든요. 그렇죠. 7만 표 받으면 당선이었는데. 현수막을 한번. 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 막 했던, 혼자 사시는 분은 민주당. 뭐 이런 식의. 뭐 이제 남은 게 현수막 한번 교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치 전략도 지금이라도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금 특수성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국민의힘당이나 이쪽이 복지 쪽에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더 관심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투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제 남구에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나열해보자면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이제 2년 전에, 작년에 이제 초에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센터도 짓고 이제 뭔가 적극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계속 이제 1인 가구 관련된 정책들과 이제 사업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 역량이 좀 한계가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5년째 1등을 자리하고 있으니 이제 이거를 해소하자라는 형태로 고독사 문제로만 잡힌 사업들만 주구장창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분들이 우울증이 걸리기 전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우울 수준에 맞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그전 예방책과 대책들을 미리 강구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형태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관심들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위기가 봉착됐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안 위주로 지금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후보님이 진짜 국회의원이 되시면 제일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그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쥐어주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좀 있었던 거죠. 네. 그 이제 남구의 1인 가구가 거의 50% 네. 넘었다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50%. 또 1인 가구에 다른 뭐 또 지금 어떤 주거 문화라든지 경제 구조, 또 연령대 구성 이런 것 등등 이제 사회적으로 쭉 보면은 또 1인 가구가 좀 불가피하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또 1인 가구가 또 가지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이제 왠지 1인 가구 하면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조금 이제
혼자 사시면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다인 가구보다는 약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니 이제 조금 고독의 빈도가 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렇겠죠. 네. 사실 뭐 다인 가구에도 사실은 동일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또 인간은 원래 좀 고독한 존재잖아요. 다른 사람을 같이 있어도 고독한 건 고독한 건데 1인 가구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빨리 발견이 되거나 발견돼서 조기에 조금 조치를 예방적인 조치를 할 확률이 다소 떨어진다고 봐야 될 거고 그래서 1인 가구 경우는 좀 그런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대단히 필요하다. 초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이거를 문제가 어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또는 최소한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이것이 이제 서로 본인 스스로도 느껴야 되고 주변 분들도 그거를 좀 확인하면서 좀 일정한 어드바이스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다소 떨어질 수 있으니 더 그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부가 특히 지방 정부가 그게 맞춰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러면 아마 효과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정책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근본 가치가 사람의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전 예방에 좀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많이 투입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저도 남구 중남구 출마한다고 이제 마음을 결심하고 나서 우리 뭐 남구 잘하시는 분들 또 우리 남구 의원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사실 저는 정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치하는 게 우리 자신의 개인의 취향이나 행복감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자기의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보람을 진심으로 느끼고 장기적으로 계속 자기 동력을 확보하려면 정치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걸 느낄 때 진짜 보람 있고 진정한 활동의 목표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게 뭐 아시겠지만 간단치는 않다고 봐요. 저도 뭐 오랫동안 나름 정당과 사회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이 세상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은 좋아질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씩 걸리더라도.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조금 더 빨리 더 큰 효과를 내는 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 남구에서 고독사를 줄이는 일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접근하면 이거는 성과가 남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적 연결망,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남구에도 어쨌든 구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단순하게 지금 일반 공무원들의 투입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화적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분위기를 누가 이끌 것이냐, 정책들은 어떻게 펼쳐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정책들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산이 드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의 역량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맞게 또 우리 후보님께서 사실 만약에 진짜 그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과 그리고 이제 정책들을 펼쳐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